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강요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에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중국이나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베트남, 러시아, 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을 해서 현재는 21개로 있습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인데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 실현을 위한 행동 지침 및 실행계획 채택, 무역 조기 자유화 등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APEC,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의 약자를 APEC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 방식이고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강요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강요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문제 등으로 공식 명칭이 경제지도자 회의로 되어 있는 정상회의에는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공식 의제 없이 영내 협력의 비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있습니다. 37-2차 에그플레이션,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와 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이제 옥수수로 대체 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면서 옥수수 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물론 옥수수가 쓰이는 각종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쓰임새가 무척 다양한 옥수수값 상승의 영향은 각 과자나 빵 등 식품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옥수수로 만드는 감미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사용하는 각종 청량음료나 사탕 등의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가축사료로 쓰임에 따라서 가축을 기르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계란, 우유, 베이컨 등의 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이제 종이나 옷, 기저귀, 샴푸, 페인트, 크레용 등에도 이제 옥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및 농가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또한 것 등을 될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Deductible Certificate of Deposit 이라는 건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은행의 정기 예금 증서에서 이제 양도성을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행한 고수익 단기 금융상품을 이제 출연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4년 6월에 이제 본격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고 중도 해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CD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 현재 한국은행의 예급지급준비금을 일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연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CD는 이제 발행할 때 매수 주체에 따라서 대고객 CD와 은행각 CD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 대고객 CD는 다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 CD와 중개기관,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 CD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창구 CD, 그 다음에 시장성 CD, 그다음 개인, 일반 법인 등은 이제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제 매입을 합니다. 은행 간 CD는 은행 상호 간 자금의 가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 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돼서 양도가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대구계획 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 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 간 CD의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 그럼 리스크는 좀 있다는 건데. 자,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QE, Quantitative Easing,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이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2001년 3월 이제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 예금 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을 해서 처음으로 사용됐는데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부분으로 빠르게 확산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환기에 봉착하게 됐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적 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 주체들의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가 장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수입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 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할 때 그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 완화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 구성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 구성을 이제 변경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 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2차 마지막 관리계좌 C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인데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해서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을 이제 어음관리계좌 CMA라고 하고 있습니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정금사 추진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서 예치자금,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 서비스 계좌로 고객 예탁금 계좌와 연계해서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서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라는 것까지
37-2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